신의 일주 같으면은 이제 지지에 상관을 깔고 있어요. 잘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의 일주가 이제 지지에 해수 상관을 깔고 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분석할 때 대부분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상관을 깔고 있다는 것은 일 활동과 관련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육친으로는 자식에 해당이 되죠. 이제 여자분들이 상관을 깔았다, 식신을 깔았다. 그러면 일단은 해석할 때 전부 다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자식 우선주의가 많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 활동 꼭 밖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사람들은 바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활동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활동성이 있다. 또 이렇게도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일지와 월지를 보면은 상관, 정제, 그러면 식상, 생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일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주 인월생들이 신랑이 벌어다 준 돈만 가지고 먹고 산다. 특히 여자들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사람 스스로 일하고 돈 벌고 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일지와 월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궁합관계죠. 부부관계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인목과 해수는 뭐예요? 인의 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육합에 해당이 되는데 합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인목과 해수는 파도 돼요. 파. 그런데 합과 파는 비슷한 게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반대되는 거예요. 합이라는 것은 어때요? 결속력이란 말이야. 그렇죠? 애정관계예요. 그런데 파 같은 경우는 깨트릴 파를 쓰죠. 그래서 깨지는 관계예요. 뭔가 새롭게 바뀐다. 그래서 인해합, 어이구 부부관계가 인해합이니까 엄청 좋네.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그런 곳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도 수생목이잖아요. 근데 인월생들은 거의 다 대부분 정제격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성격도 있을 수 있죠. 인목이라는 것은 어때요? 따뜻한 나무다. 그래서 내가 왜 따뜻한 성질의 나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나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다른 곳에서는 인월이면 이게 춥잖아요. 2월 초순 2월 달에 해당이 되죠. 양력으로. 근데 이거 수로보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2월 초순이면 그렇게 보면 큰일 난다고 했죠. 이게 명리가 우리나라의 계절만 보고 2월 달은 엄청 추워. 뭐 그때는 최고 막바지 추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수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겠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지. 중국에 가면 저 남부지방 남쪽으로 가면은 엄청 그때는 막 따뜻하고 저 북쪽으로 가면은 3월 달도 시베리아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목이라는 지장간 속에 보면 병화와 간목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생화 따뜻한 목이에요. 그래서 인월을 수로 보면 큰일 난다. 그래서 대부분 인월생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격국을 보죠. 이거 격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타고난 기질이에요. 이것이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다고 했죠. 이걸 볼 때는 대부분 정제격이다. 정제격이고 또 하나 이제 정관격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재성격들이 거의 훨씬 많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상관 정제야. 그래서 일하고 돈 벌고 사업가예요. 사업가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제가 월지가 정제라고 해서 무조건 정제격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묘목이나 을목 막 이런 게 섞여 있다 그러면 이제 편재의 성향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월지라는 것은 기운이 아주 센 곳이에요. 막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다. 정제와 편제. 그것을 섞여 있다 해서 혼잡이 돼서 편제격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일단 정제격이지만 편제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을의 일주들이
2025년 을사년에 변화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신의 일주를, 공부를 했었죠. 분석을 했었는데, 변화들이 많았을 거다.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됐을 거다. 신의 일주가. 올해는 안 그래요? 올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병우년이잖아요. 병우년이면은 내가 항상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출발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올해는 병신합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정관과 합이 됐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또 이게 여자들은 이성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분석할 때 육친부터 대입을 하면 안 된다겠죠. 육친은 후순이에요. 일단은 사회적 성향을부터 보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정관과 합이 됐어. 야, 직장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에 그 조직, 직장에서 뭔가가 변화가 있어요. 타이틀이 있단 말이야. 내가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가 특별하게 임무가 부여되는 그런 이제 한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가 그런 현상들이 있어. 그리고 또 직장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 이직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직도 있어요. 직장 변동도 있고 취업도 되는 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잘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혼잡 중에서도 이 관살 혼잡이 최고 좋지 않을 수 있다. 왜? 지금 이제 병호는 병화는 정관이고 오화는 편관이란 말이야. 그쵸? 이럴 때는 뭔가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단 말이야. 대체적으로 내가 사주에서 목이 많다. 그러면은 목이 많을 때는 화로 설기하죠. 야, 그럼 끝내주네. 선생님이 이 오행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이 됐을 때는 극하는 것보다 설기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야, 그러면 이제 목이 많은 사람은 화가 설기되니까 끝내주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그것은 단순한 이제 해석이라고 보면 되죠. 왜?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자, 봐봐. 운을 본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보는 거야. 주체를 위해서. 그쵸? 이거 뭐 그냥 나무 태워서 불로 간다고 하면 나머지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일간과의 영향을 봐야 돼. 일간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말이야. 그런데 올해 병우년의 불인데 나무를 태워. 그럼 불이 활활 더 잘 타겠죠? 그런데 불이 너무 활활 타면은 신금이 어때요? 신금은 보석과 같아요. 정제, 재련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석이 잘못하면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좋아, 내년엔 나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의 일주들이 보면은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했죠. 뭔가가 임무가 부여된다고 했죠. 근데 그쪽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힘이 든단 말이야. 막중한 임무가 부여될 확률이 엄청 많아요. 왜? 여기에서는 병신합이 돼서 아주 좋아. 오화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잘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화, 자, 오화. 지지는 지지끼리 대입을 한다. 해수와 오화다. 오화 속에는 이 정화라는 지장간 속에 정화가 이제 암장되어 있죠. 이 해수의 본기는 임수예요. 그러면은 해수의 본기와 임수와 정임합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지장간 속에서 은밀하게 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올해 이성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은 해예요. 2026년들이. 그래서 내 짝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확률이 훨씬 많아요. 올해는 뭔가가 올해도 변동 변화가 아주 심한 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오화와 해수는 화급금 아니 수국화 이거보다는 어때요? 서로 오해가 이해로 바뀐다겠죠. 그래서 아주 오화와 해수는 나쁜 관계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것을 해석할 때 좋고 나쁨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올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일단은 해수가 상관이란 말이야. 근데 상관이 정관을 치면은 좀 안 좋죠. 그런데 여기는 올해는 병호는 천간과 지지가 불기운이 강해요. 뜨겁단 말이에요. 세력이 아주 왕성하죠. 그래서 이 상관이 정관을 쳤을 때 관이라는 것은 직업, 직장, 여자들한테는 뭐예요? 배우자, 이성이에요.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운이, 올해의 기운이 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향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다. 그래서 올해는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거다. 올해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하다 말았죠? 일지월지가 합은 부부관계가 좋다?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것이 더 많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도 다른 궁의의, 다른 오행이 지금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은 100% 무조건 이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인해합은 특히 잘 봐야 돼요. 인해합도 되고 파도 된다겠죠. 근데 대부분 좋다고 볼 수는 없다. 확률이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묘월이에요. 자, 인월과 묘월은 다르단 말이야. 인월은 정제예요. 묘월은 편제란 말이야. 이 묘월생들은 대부분 무조건 편제격이에요. 근데 그냥 편제격 이런 사람도 있고 식상 생제격 이런 구조도 있죠. 그런데 위에는 위하고 정제하고 편제, 인월과 묘월이 어떤 것이 더 이제 사업가적 성향이고 어떤 게 직장 생활과 맞는지를 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묘월 편제가 더 이것은 자영업, 사업, 자유로운 전문직 이런 걸 갖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보면 되죠. 자, 인월의 이 정제라는 것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현실적. 이 돈도 있잖아요. 현실적인 돈이야. 나는 돈에 대해서 현실적이야. 추상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을 허투루 쓰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또 특징이 인목과 해수는 생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활동적인 사람들이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상관 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순발력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빠릿빠릿하고 또 사람도 유대관계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위에 인월생보다는 묘월생들이 다소 예민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편제격들은 비겁 인성이 기본적으로 억부법에서는 용신이란 말이에요. 요 금이, 그쵸? 토가 희신이고,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그러면은 저는 금이 오면 대운에서 금이 오면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안 끝내주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올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을사, 병호, 정미, 이제 화국이 불기운이 아주 강한데 대운에서 금이 왔다고 무조건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인성 같은 것이 좀 받쳐주면 괜찮은데 그냥 비겁, 천간의 비겁 금이나 지지의 비겁 금이나 이런 게 약하게 오고 천간과 지지가 대운에서 천간과 지지가 서로 싸운다, 극관계다. 그러면은 뭔가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내 사주에 금수가 여기 신에는 이제 금수죠. 금수가 적어 물기운이 적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화
토도 이제 진술충미제에서도 술토나 그쵸? 미토 이런 게 많으면 여기서는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약할 때는 좋지가 않다. 이 병원연이. 그래도 좋지가 않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좋다 이러면 안 된다겠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거는 이런 게 좋고 나쁜 것은 이런 게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도 대부분 이 나무를 태운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을 태워서 관을 만든다. 근데 이 관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신금에게 이것을 잘 봐야 돼. 그런데 신의 일주들이 올해는 좋은 것도 반드시 있다.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 건강은 조금 조심해라. 특히 어떤 건강? 이 신금은 불기운이 올 때 정신 건강 이런 거를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황장애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내 사주에 물기가 적을 때, 건조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특징이 이제 묘목, 월지의 묘목과 일지의 해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삼합 중에 해묘미 삼합이 있잖아요. 근데 미토가 빠졌죠. 월지가 왕지란 말이에요. 묘목. 왕지이면서도 일지나 시지, 해수나 미토가 있으면 두 개만 있어도 제가 이제 삼합이 된다겠죠. 반합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삼합에서는 두 개만 있을 때 반합이죠. 반합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일단은 항상 왕지가 월지에 분포되어 있다. 돼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나머지 생지나 고지가 동주에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지에 있는 것은 헛방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럴 때는 자, 두 개만 있다. 그럼 반합이죠. 근데 이 월간이나 시간에 특히 월간이나 연간 이 시간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같이 규합하기가 약간 힘들어요. 월간이나 시간에 목이 있다. 을목이나 간목이 있다. 그러면 이게 합을 더 잘 돼요. 이 묘목이 합을 더 잘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기운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왕성해져요. 그러면서 이 해수는 기능을 약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완전한 합이 되려면은 여기 월주, 특히 월주, 월간이 을묘다. 그러면은 이 해수가 이 묘목으로 쭉 기운이 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엄청 강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상관의 기질이 약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합이 되면서 해묘목 한다고 해서 이 해수가 합화가 돼서 사라지고 목으로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 합화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합화가 돼서 완전히 기반이 되고 동화가 되냐, 이 본연의 오행으로 동화가 되냐,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주들이 아주 많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합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해묘미 뭐 이런 거 뭐 그냥 외우는 건 누구나 다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주 복잡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오화하고 묘목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묘파예요. 파살이란 말이야. 파 같은 경우에는 잘 봐야 돼요. 이 파는 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뭔가가 변화가 있단 말이야. 재성과 관성이 만나서 뭔가가 새로운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월지가 이제 오행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강하니까 이거는 끄떡없어 하면 안 된다. 월지에 이렇게 묘목이 있어도 다른 곳에 목이 없으면 이거는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기서 수생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은 튼튼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지에 유금이 있다. 유금, 묘유충이 된다. 이것은 깨지는 거예요. 이게 파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정묘다. 정묘.
예를 들어서 천간이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어때요? 이런 경우는 나무가 부를 때죠. 그래서 정화의 힘이 강해진단 말이야. 그럴 때는 묘목이 아주 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사주 해석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특히 잘 봐야 되는 게 신금일간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월간에 정화가 있고 시간에 병화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근데 요 옆에서는 월간과는 정신충이 되죠. 시간과는 병신합이 된다는 거예요. 충이 되고 합이 되고, 이런 것은 이제 보통 볼 때는 사회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이제 대입해 보면 사회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명예지향적인 사람이기도 해. 난 명예를 중시 여긴단 말이야. 그런데 정신충이 됐다. 직업에 좀 갈등도 있는 사람들. 아, 내 이 직업 맞나? 이것도 바꿔야 되나? 그리고 또 이것도 해보고, 이런 사람도 많고, 또 이게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정신충이 된다는 것은 여자들한테는 편관이잖아요. 편관은 남편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란 말이야. 아주 내가 아이고 이 남편 신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럼 이혼했어. 예를 들어서 이혼 딱 해버렸어. 그럼 이제 후반기에 남편은 뭐요? 합이 잘 된단 말이야. 좋은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얻을 확률이 엄청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시간이든지 월간에 병화가 있다. 신금에. 이 병신합들은 뭐예요? 위험지합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얌전하고 착해도 자기만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눈에서 나오는 눈빛에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뭐 좀 나이가 많은 분이라고 해서 나한테 반말 놓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병신합이 된 사람은 쉽게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다가가기 약간 힘든 면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대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월을 한번 볼까? 이게 일단은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오행이 있는 거에서 일단은 풀어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억지로 막 상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월지가 이제 정인이에요. 진월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봄의 끝자락, 그쵸? 봄의 끝자락에 놓여 있어요. 청명과 고고에 해당이 되죠. 근데 진의 원진이 되고 있네요. 원진. 제가 이제 신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보지 말라고 하죠. 근데 몇 가지씩 언제 이런 게 보는 게 몇 가지는 제가 있는데, 이제 진의 원진, 월지와 일지가 진의 원진을 짜고 있다. 원진 중에서는 가장 막강한 세력이 진의 원진이다. 그래서 이 진의 원진 기문을 짜고 있으면은 이거는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원진살이 뭐예요? 원망하고 화낸다. 원망할 진, 화낼 진이에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은 자꾸 뭐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안 맞아. 근데 또 떨어져 있으면 또 보고 싶고, 그게 이제 기본 원진이죠. 근데 여기서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진월이야. 진월은 그러면 뭘로 봐야 돼요? 진이라는 것은 수고죠. 물의 창고란 말이에서 이 상관, 식상의 성향이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이거 진을 순수한 인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월지의 진술충미는 해석이 복잡하다. 이거를 잘 봐야 된다겠죠. 토가 어떤 때는 화의 성향을 보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수, 어떤 때는 금,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바뀌어요. 그래서 진술충미는 창고라고 했죠. 그것을 지장간 속에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진이라는 것은 수고, 미토는 뭐예요? 목고죠. 나무의 창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축토 같은 경우에는 금의 창고란 말이야. 그렇죠? 술토는 화의 창고. 그래서 만약에 술월이야.
술토가 있어요. 술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국이 강해. 그러면 그것은 잘못하면 화로 기반이 되고 동화가 될 확률이 많다겠죠. 그래서 토를 볼 때는 잘 다뤄야 된다. 특히 월지에 있거나 월지 옆에 있거나 이럴 때는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진이 금으로 쏠리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이 진이라는 것은 물이 많으면 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에 월지에 정인, 인성이라고 해도 정인의 기질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이 진월생들은 격을 잡을 때, 사회적 기질을 잡을 때는 꼭 정인격, 인성격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속에는 잘못하면은 식신격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거 편재격도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월지에서부터 이제 격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격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보면은 내 사주에서 강한 것, 아주 기운이 강한 것이 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월지에 있는 것이 당령이 돼서 격이 되면은 그것이 최고 좋은 거죠. 격은 튼튼한 게 좋거든요. 월지는 정인인데 격은 또 뭐 편재격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격이 그런 것은 뭐예요? 혼잡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향이. 그래서 격이라는 건 튼튼하다는 건 순수한 게 좋다고 했죠. 이게 이것저것 짬뽕돼 있으면 직업,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별 볼 일 없게 돼요.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직업이 왔다 갔다 하고 갈등 생기고 자리를 딱 잡는 것이 조금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요것이 올 때 진이 온다는 것은 그래도 이게 다른 궁이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때요? 등령한 거죠. 월지가 인성이기 때문에 토생금 해서 이렇게 금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우년에 오화가 와서 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이 진하고 오하고는 관인상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 인성으로 밀고 인성이 어때요? 비겁으로 몰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괜찮아요. 그런데 올해 본 새로운 변화들이 이제 많아요. 이 진월생들도. 왜 그러냐면 잘 봐야 되는 게 이 오화 속에는 정화가 암장돼 있다고 했잖아요. 진토는 수고야. 이 개수를 잘 봐야 돼요. 이 개수가 정계, 충이 된단 말이에요. 충이라는 것은 무조건 같이 만나서 깨지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요 옆에 해수가 아주 물이 옆에서 튼튼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탁 해서 정계, 충 깨지는 것이 아니고 움직임, 변화, 어떤 움직임이냐가 중요하죠. 이 식상이라는 것은 일 활동이에요. 내가 밖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거야. 어떤 거? 관과 충을 했네? 그런 것은 일 활동 범위에서 관이 변동이 된다. 어디 이직, 그쵸? 이직 같은 게 올해 있을 수가 있다. 그래도 또 나쁜 쪽으로 말하면은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죠. 직장에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것, 그쵸? 이성의 충돌 이런 것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생들이야. 그래서 봄생들과 여름생들의 신의 일주의 봄생, 여름생은 확연한 또 차이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로 나눠서 푸는 이유가 그래요. 신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내가 봄생이냐, 여름생이냐, 겨울생이냐에 따라서 완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질도 달라지고 성향도 달라지고, 그렇죠? 자, 이제 여름인데 사오미월이란 말이야. 근데 사화라는 것은 입하,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렇게 보면 일지월지를 이렇게 먼저 보라고 했죠. 어떤 현상이에요? 상관, 정관. 상관, 정관 좋지가 않죠. 이럴 때는 부부에서는 벌써 이거는 백발백중,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부부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백년해로 한다? 그 사람들은 진짜 신사임당 같은 사람 아니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신해생들이, 신의 일주가 신사임당 일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깨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이고, 이 사회충은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장간 속을 보면은 번개의 임수와 병화, 임병충, 또 보조우행의 갑목과 경금, 갑경충, 이 지장간에서 다 꽈당 깨지고 있어요. 그래 보면은 좀 힘들다. 그런 쪽에서는. 근데 여름생이란 말이야. 자, 이게 해석이 참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이 신급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관, 해수는 나의 힘을 뺐죠. 그 다음에 관성, 나를 치죠. 그래서 이 신약구조예요. 내가 사주를 볼 때 신강과 신약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내 기운, 용신이, 희용신이 어떤 것이고 기구신이 어떤 것이고 이거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막 조부터 본다는 거예요. 조, 나 여름생이야? 사음이 뜨거워. 그러면 수가 용신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안 맞아요.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쉬운 구조는 어떻게 하다 보면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조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억부를 항상 먼저 봐야 돼요. 억부가 딱 자리를 잡고 내가 신 약하면은 신 강한 게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극신약이나 극신강 같은 경우는 조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걸 대입하면 100% 틀려버린단 말이야. 적당하게, 그쵸? 내가 신약이기는 하지만 극신약은 아니고, 내가 신강하지만 극신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우를 써먹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극과 극은 조우를 반드시 쓰면 안 된다. 내가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 신의 일주의 여름생들은 신약구주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이고, 또 하나 여러분도, 아이고, 선생님, 여기 연주에 저는 금이에요. 막 경금, 막 신금, 이렇게 다, 여기 신강 아니에요. 금이야. 뭐 몇 개야. 그렇게 또 보면 거기에서 또 오류가 또 생겨요. 자, 일가는 나야. 내 옆에 세력들이 있는 것과 이렇게 연주에 떨어져서 세력이 있는 것과는 완전 달라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금이 있다고 쳐, 위아래로. 근데 월지에 여기에 관이라는 놈이 강하게 여기서 화가 금을 녹이면은 이 금은 내 일간과 합류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따로국밥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 일간 주위에 있는 것과 연주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거 막 금 개수 세 가지고 아이고 나 3개, 4개니까 이거 무조건 신강이네 이러면 거기서 다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사주가 안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사주가 쉬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수가 되려면요 이런 경우의 수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도 사화, 오화, 화, 그 다음에 신해잖아요. 해수와 여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완전 다르죠. 이 사화월생들은 사해충, 이 오화월생들은 여기는 충이고 여기는 거의 합관계와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이 제가 이제 체용의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천간은 체와 용 달라요. 물질과 기운이 완전 본질과 기운이 같은 것이고 천간은 지지는 뭐예요? 체용이다. 체는 어디가 몸이에요. 물질이란 말이야. 본체고 본체와 질 기운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왜 지지는 체용이 다르냐? 여기는 지장간 때문에 그래요. 지장간 구성 때문에 체용이 다르고 또 하나 지지에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있는데 자수는 시작이죠. 자수 양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자가 양이면 축은 이는 뭐야? 양, 묘는 이렇게 양음 순서대로 가요. 근데 실제 사주의 해석에서는 자수는 음으로 쓴다. 원래 오화는 양이에요. 근데 오화를 음으로 쓰죠? 선생님 왜 양으로 썼다? 음으로 썼다? 그래요?
그것은 그 이유는 지장간 때문에 그렇다. 지장간에 있는 천간의 기운이 이 정화는 뭐예요? 음이죠. 그래서 오화도 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또 하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오화는 편관이란 말이에요. 여기 신의 일주의 입장에서는 편관이에요. 그래서 십성에서 그게 또 바뀌어요. 편관이냐 정관이냐. 그렇기 때문에 십성에서 쓰임 때문에 또 이런 채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오화하고 해수. 그럼 여기는 수와 화니까 이거 부부관계 깨졌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속에서 지장간에서 암합이 돼 있죠. 정임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주의 특징은 또 하나 알려줄게요. 우이해 같은 경우는 약간 카리스마적 기질이 강하고 이 오화월생들은 카리스마보다는 어떤 것,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에 약해요. 남자에 약하단 말이야.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회충의 지장간의 인병충이잖아요. 이것을 보통 이제 강의상령이다. 큰 이제 망망대해의 바닷속에 태양이 바다의 태양이 쫙 찬란하게 비추고 있다면 아우라가 있죠. 그래서 인병충을 강의상령이라고. 여기는 어때요? 지장간 속에서 정임합이 돼 있죠. 지장간의 합은 아주 은밀한 합이야. 그렇죠? 아무도 몰라. 뭐 바람 펴도 잘 안 들켜요. 이런 합은 정임. 이것은 뭐예요? 정화라는 것은 물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미하지만 촛불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불. 그 다음에 임은 뭐예요? 밤이야. 밤의 촛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음란지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정임합이 돼 있는 것은 관계가 나쁘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오화가 편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관은 나쁜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겠죠? 그런데 잘 봐야 돼. 신약할 확률이 많다겠죠? 내가 너무 신약하고,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인성이나 비겁이 없으면 이 편관은 잘못하면 질살작용해요. 나의 기운을, 약하게 만든다. 그럴 때는 또 나쁘게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일주 분석을 하는데, 월만 보고, 이것도 복잡하죠? 이렇게 함부로 풀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초적인 거 점점 단계별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항상 사주팔자를 명조를 하나 이제 다 갖다 놓고 푸는 것은 무리가 있죠. 이 순서가 있다겠죠. 그런데 처음에 일간부터 풀다가 그 다음에 일주 풀다가 지금 이제 월마다 풀죠.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씩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풀어야 이 실력이 늘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사주 명조 이 8개를 다 갖다 놓으면 이걸 세세하게 풀기가 조금 버거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 이제 올해 병원년이라겠죠. 오호 뭐예요? 자영이죠. 근데 아이고 선생님 그냥 오호 자영 이런 때는 그런 거 막 자영 이런 걸 입힐 필요가 없어요. 오화는 뜨겁단 말이에요. 그냥 불덩어리예요. 이런 때는 병호가 다시 와요. 불이 합류되죠. 그래서 아까 인월하고 여름생하고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병신합은 돼요. 근데 내가 아까 기본적으로 신해생들한테 이 내년에 26년에 병화는 병신합이 되기 때문에 뭔가가 타이틀이 있다겠죠. 뭐 이성 문제, 이성과 결합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이 오화월은 그런 건 이건 다 똑같아요. 공용이에요. 근데 이 병오년의 오화월생들은 뭐예요? 뜨거운 것이 오화와 결합한단 말이야. 그렇죠? 합류해요. 그러면서 나를 친다는 것은 불리하다. 왜? 이 오화 속에 정화라는 게 있어요. 이건 천간의 기운이죠. 그것을 딱 위에도 일간과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세력이 아주 막강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천간의 기운이기 때문에 천간의 기운에서 정신충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어떤 거? 직장의 스트레스, 이 여자들한테 이성 배우자 스트레스 이런 게 오고 뭔가가 탁 분쟁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여름생들은 올해 조금 어떤 것?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여자분들 이성, 배우자도 되겠죠. 배우자.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주 다른 궁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100%딱 집어서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미월이에요. 야, 이거 미월이니까 이거는 토예요. 화가 아니고, 아유, 나 천만다행이에요. 뭐가 천만다행이에요. 그래도 이 사오화월보다는 미월이 낫죠. 미월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 미토가 월지에 있을 때는 어때요? 따뜻하고 건조하고 그러는 토예요. 그쵸? 약간 뜨겁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난조하다, 건조하고 좀 뜨겁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토는 아주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이 미토라는 것은 그래도 인성이잖아요. 편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령했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등령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 이제 고난이도인데 요 월간, 연간, 연지, 요 이제 포위에서 요 그룹이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뜨겁다, 화가 강하다. 그러면은 이 미토, 이 인성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요거 해수와 미토야. 아이고, 이거 해묘미 중에서 해묘목 아닌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돼요? 거의 한 70% 가까이 돼요. 야, 이것도 두 개 있으면 해묘미 중에서 해수와 미토 있으면 이것도 준사막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한 70% 돼요. 내가 명리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실력을 키울 수가 없다겠잖아요. 이게 삼합은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듯이 해서는 이게 다 틀려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해묘, 목으로 본다. 야, 이거 목이야. 난 목이 엄청 강해. 그래서 난 돈 부자야.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삼합은 왕지가 없으면,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겠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뭐 삼합, 준삼합, 반합 이런 거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요거 올해 이제 지지를 보면 미토와 오화가 오미합이야. 그렇죠? 야, 육합이란 말이야. 이거 오미합화. 그러면 이거 화로 변하는 거죠? 이런단 말이야. 합화가 돼서. 그 변하지 않는다. 육합이라는 원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친화력의 결속력. 근데 육합이 만들어진 원리가 있어요. 육합의 유래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1월 합삭설도 있고, 뭐, 지구가 자전하면서 자전의 원리와 태양과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또 북두칠성의 별과 또 뭐 연관을 짓고 하는데 그것은 설이 한 6,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다 이렇게 정의도 못 내리고 실제로 육합을 보면은 별로 합하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비워라 이런 거 있잖아. 육합에서 뭐야? 자축합토 뭐 그쵸? 인해합목 이 합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서 없애야 돼. 합이 돼서 다른 오행으로 바뀐다. 그거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오히려 막 서로 만나서 안 좋고 싸우고 이런 것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육합을 함부로 대입해서 합화로 써먹으면 큰일 난다. 그런데 오화와 미토는 어떤 관계냐? 근데 오화와 미토는 수가 없으면 이 미토는 거의 화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신의 일주들은 해수, 물기운이 있죠. 그래서 이게 미토가 화로 확 끌려가지는 않는다. 합은 결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위의 사화나 오화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도 화생, 이 토기운을 강하게 밀어주면 토생, 금 이렇게 순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죠. 그 다음에 또 아까 해수와 오화가 오해가 된다, 정임합이 된다. 그래서 이 금전적인 것에도 유리할 수 있다. 남자들도 올해 이성, 여자친구 이런 게 미혼들은 올 확률이 엄청 많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바람필 확률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생들 또 달라. 신의 일주, 그냥 신의 일주, 나 신의 일주예요. 저도 신의 일주예요. 다 똑같지 않다고 했죠. 아까도 제가 이제 풀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봐봐. 봄생과 여름생 달랐죠? 이 가을생들은 또 달라요. 성향도 다르단 말이야. 성격, 성향도. 자, 이건 금이야. 이 가을은 금이에요. 숙살지기의 계절이란 말이야. 뭐 숙살지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차가움이에요. 이 금생수 하잖아요. 어휴, 선생님, 왜 이런 거예요? 목생화는 나무가 타서 재가 되고, 그쵸? 그래서 목생화잖아요. 불을 뗀다. 그런데 선생님, 금생수 예전에 보면은, 금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 비유를 잘못한 거예요. 그 바위에서 물이 안 나오죠. 바위 아무리 깨트려도 물기 하나도 없어요. 뽀송뽀송하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금이라는 것은 차가운 성질이에요. 물은 그 차가운 성질 속에서 물을 자꾸 끌어당겨서 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기반, 환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래서 이제 금생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금이 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 신금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차가운 냉정한 이런 기운이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갑고 냉정하고 이렇게 보면 안 돼. 사주 원국이 또 어떻게 있냐에 따라 달라요. 신금이 약간 냉정하고 까칠하고 예민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목이 강해 이런 사람들은 부드러움이 많아요. 의외로 착하다면 섬세하단 말이야. 근데 이 신금인데, 어이구, 가을이야. 이건 조금 보면은 냉정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신금일간들을 잘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한 90% 정도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신금들은 이 깔끔한, 내가 멋쟁이라고 했죠. 대부분 얼굴이 갸름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신금들이. 그리고 미남 미녀가 많다. 뭐 예전에 뭐 이렇게도 하는데, 미남 미녀가 뭐 못생긴 사람도 있더라고, 많이 꽤. 그런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신금의 물상이 뾰족하잖아요. 대부분 얼굴이 계란형처럼 갸름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조금 깔끔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청소 잘해서 깔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얼굴 이미지 자체가 군더더기가 없이 좀 깔끔하고 세련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거의 한 8, 90%가 이런 이제 현상을 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이 신금들이 또 이게 다 공부예요. 뭐 일간만 놓고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일간을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일주를 할 때도 또 일간 또 공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되고 단계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자꾸 걸쳐야 돼요. 그래서 신금 하면은 맨 먼저 이 신금은 특히 다루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뭔가가 나는 의견을 표출하는 건데 잘못하면 지적질로 비춰지면 안 돼요. 신금은 뭔가 자기한테 지적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지적하면 변명이 10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반대로 신금한테 신금을 잘 이용할 이용이라면 좀 이상한가요? 신금들은 이 칭찬해 주잖아요. 아이고, 너 잘한다. 너 잘할 수 있어. 너 최고야. 이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가 임무가 부여되잖아요. 그거에 2배 이상은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금은 웬만하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칭찬해 주면 좋아요. 까내리면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신금이 그래요. 왜? 까내렸다 그러면 이 신금은 침 같아. 뼈 쪽에, 그쵸? 뼈 쪽하단 말이에요. 이걸 확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신월 가을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지지신금과 청간신금. 근데 이 신금도 이게 뼈 쪽이에요. 이 신도, 그렇죠? 이게
다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 뾰족하다는 것은 어때요? 이 금 자체가 냉정하기도 하지만 예민하고 냉정해요.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수. 여기 다 금수로 돼 있어. 음의 기운이란 말이야. 그쵸? 뭔가가 사람이 발랄하고 상냥하고 이런 것과 좀 거리가 멀겠죠? 그러면 이 월지에 더군다나 또 신금, 겁재야, 겁재. 이 사람들은 어때요? 양인격일 확률이 많아요. 겁재격, 양인격. 그러면 이런 거면 승부욕이 대단하죠. 내가 누구에게 지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더군다나 내가 승부욕도 있고 욕심도 있는데 나한테 지적질해? 내가 저 사람한테 당하질 않아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기려고 하면 큰일 나요. 같이 서로 화합하고 이러잖아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의리파예요. 왜? 나를 믿어주고 내 편과 같잖아요. 내 마음에 들으면 이 사람들은 간쓸게 또 다 빼줘요. 의리 지킨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무조건 그게 단점만 가지고 자꾸 찝으면 안 돼요. 단점이 있다는 것은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점을 보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보완하면은 끝내주는 걸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단점만 얘기하고 또 한쪽으로 장점만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신혼생들한테 제가 이제 단점만 딱 얘기해 버리면은 어때요? 나중에 여기 댓글 단단 말이야. 아, 실력도 하나도 없네. 다 틀리네. 막 이런 식으로 올려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가 않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장점도 엄청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가 결단력도 끝내주죠. 뭐 하나 잡으면 추진력 좋아요. 딱 잡으면은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대신 직업 성향에서는 이게 어때요? 자유로운 직업을 가져야 돼요. 이 신의 일주의 신금, 유금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 전문직이 어울린다. 조직에서 들어가서 조직 생활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죠. 상관, 겁재 이건 뭐 백발백중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또 뭐야? 관이 약해진단 말이야. 금수가 강하죠. 벌써. 그럼 화가 약해져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부 종사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주 구조예요. 엄청 많은 사주 구조다. 왜? 자식 나면 이혼한다. 뭐 이렇게도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상관, 식상을 깔고 있으면 자식 우선주의다. 그런데 이 금이라는 게 이 식상으로 수로 다 밀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의 상관은 힘이 엄청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 이 수는 뭐예요? 수국, 화를 극하잖아요. 그래서 내 사주에 화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 이 직장 생활이 힘들고 남편 덕으로 살 수 없다. 그 다음에 남편과의 인연줄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이고, 선생님, 저 여기에 화 있는데요. 하나. 그건 있으나 마나요. 없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죽는단 말이야. 이거는 이 세력에 밀려서 그 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또 일지와 월지를 보면은 신의 해예요. 햇살이 된단 말이야. 그쵸? 여기도 벌써 부부관계가 좋지 않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올해 이제 병오년이란 말이야. 아까하고 이제 신해생들 내가 기본적으로 얘기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지지 대입을 보면은 오화 편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화와 신금 뭐 별로 뭐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오히려 화극금.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관성이 무조건 이 신유 수월생들한테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좋은 경우도 많아요. 내 사주에 여기 금이 있으니까 일단은 금이 강해. 금이 강해. 근데 어때요? 토가 없어. 토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공식이 엄청 많아요. 여기 벌써 금이 있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금이 강해. 근데 토가 없어, 인성이.
그럴 때에는 이 관성, 화가 강하게 온다는 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직업, 직장, 직업 쪽에서 내가 뭔가가 활발하게 활동적이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복도 이제 들어온다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인성이 있으면은 헛방이에요. 왜? 내가 신강한데 내 옆에 또 인성이 있을 때는 화생토, 토생금. 그래서 그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불리한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도 올해는 뭔가가 이 가을생들은 극단의 결과물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관 쪽으로, 그렇죠? 관의 이동, 변동,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십성에서 이거는 이제 양인격일 확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유금이라는 것은 왕지죠. 순수하게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운이. 그래서 신금이잖아요. 이거는 걸록격이에요. 유금은 무조건 걸록격으로 읽는다. 그런데 여기 이 신금이 월지의 신금이라는 것은 물기운이 강해요. 이건 수기운이 강한 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때요? 이게 잘못하면은 상관격도 될 수 있고 걸록격도 될 수 있다. 걸록격이나 상관격이나 자유 전문직이 훨씬 어울린다. 거의 다 그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 신월하고 유금하고는 똑같이 금인데도 성격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죠. 유금 같은 경우는 걸록격이란 말이에요. 이 신월에 비해서 유월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첫째, 걸록이라는 것은 독립심, 그쵸? 자기 주체성, 독립심이 강해요. 그래서 이 겁재하고는 비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넘어가서 이 술월은 무조건 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신유술, 가을이라 해서 술을 금으로 본다? 술월술시는 금으로 본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도, 질문을 줬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사주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술과 금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유술이라는 방합이 구성될 때는 이 술토가 더 강해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술토가 다른 거와 결성이 됐다 해서 그게 금이 되고 그런 것이에요. 술은 그냥 토예요. 토인데 오히려 술은 화의 창고죠. 이 건조하단 말이야. 이 뽀송뽀송 건조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등령했다고 하죠. 왜 등령이냐면은 이 월지가 금 입장에서는 토생금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근데 자, 오수랍. 인오술에 인이 빠지고 삼합 중에 오수랍이잖아요. 이거는 나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히 신의 일주의 술월생들은 어때요? 관인상생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좋다. 이 직업, 직장, 이런 쪽에서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겨울이야. 야, 뭔가가 어깨가 갑자기 뻐근해져요. 왜 그러냐면 그런 기운인가 봐. 근데 이제 금수다. 아유, 뭔가가 여기는 조심해야 돼. 특히 딱 기운만 보면 이게 느껴져야 돼요. 지금 나머지 궁이가 지금 한 5개가 없잖아요. 없어도 또 요 정도 구성에서 보면은 첫개 우울감, 우울, 조울, 그쵸?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뭔가가 외롭고 뭔가가 서늘해. 그쵸? 이렇게 사주 색깔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신해의 해해, 이거 봐봐요. 월지와 일지가 해해 자영이 됐다. 이거 부부궁 100% 깨진다겠죠? 이거는 안 깨질 수가 없어요. 안 깨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 아직 안 깨졌어요. 앞으로 깨질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하는 것은 깨지라고 비는 게 아니죠. 좋은 사람은 좋다고 하고 안 좋은 사람은 안 좋다고 해야지. 안 좋은 사람을 그냥 좋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괜찮아 그 정도면 그렇게 풀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강한 마음을 갖고 푸는 거예요. 이 해해 자영은 좋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것,
정신건강, 이런 것을 조금 챙겨야 된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정신건강을. 해해 자영은 상관이지. 정관 오면 죽어요. 상관, 정관, 이 상관은 정관 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이야.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은 이 평관이 오면 끝내주지 않아요? 뭐가 끝내줘요?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올해는 이제 관성이 강하게 온다겠죠? 그쵸? 여기도 강해. 그쵸? 강대 강으로 충돌하는 것은 깨지는 것이 아니다. 변동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오화와 해수는 오해가 이해라겠죠? 그러면서 이 지장간 속에서 정이 막 나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걸? 돈을. 그래서 남자들은 이성 이런 게 들어올 확률이 엄청 많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아이고, 선생님, 이거 조우에서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화. 뭐가 끝내준다고 하면 안 돼요. 일간이 벌써, 이 관성이라는 것도 신약에 속하고, 이 상관, 식상은 신약에 속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신약한 것끼리 서로 충돌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근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것은, 사주 명조가 궁위별로 이제 오행이 다 있어야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것이에요. 공부. 그렇죠? 여기는 저는 여기 해월은 상관이고 자수는 식신이. 아이고, 다행이다. 나 여기 아이고 상관 안 좋고 나는 식신이야. 여기나 도찐 개찐이에요. 윤 넣을 때 도 나오나 개 나오나. 여러분들 개 나오면은 막 아주 좋고 도 나오면 안 좋아? 개나 도나 다 똑같아요. 그쵸? 여기는 도, 여기는 개. 이거 뭐 완전 거기서 거기란 말이야. 이 식신, 이거는 뭐예요? 월지가 왕지야. 왕지일 때는 그것이 격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자수니까, 아이고, 난 식신격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식신격이 아니에요. 식신과 상관이 같이, 내 사주명주에 이렇게 딱 있으면 이것은 상관격이에요. 이 기질이나 도 아니면 개라겠잖아요. 유에서 도와 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쵸? 거의 그런 이게 상관 기질이 아주 강하다고 보면 돼요. 자, 특징이 딱 있죠. 이 자월생들은 좌우충이 일어나요. 자, 월주는 직업궁이라겠어. 그쵸? 직업의 자리예요. 그런데 오화가 관성이야. 또 하필이면 관성도 직업, 직장 이런 개념. 이 여자들은 이성이죠. 좌우 충 됐어. 월지를 때렸네. 충으로. 그러면은 직업 자리를 때렸단 말이에요. 식신이라는 건 일 활동이에요. 뭐의 부서의 변동 변화, 직장의 이동, 그쵸? 이 직장의 이동도 있고 어디로 이사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관과 충을 했다는 것은 이성, 이런 거 항상 나오죠. 이성,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올해는 그런 이성의 움직임, 변화, 교체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여 밑에 이제 마지막에 축월은 내가 항상 할 때 해자, 축, 이 겨울의 끝자락이란 말이야. 그쵸? 이때는 어떤 때예요? 여기는 소한과 대한추위란 말이야. 아주 추워요. 이 축도. 아이고, 축투는 토고 여기 해자는 수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겠죠? 토이기는 한데 이게 더 안 좋을 수가 있어. 토이기는 한데 뭐예요? 꽁꽁 언 동토라고 하는 거야. 동토. 이게 겨울의 토예요. 꽁꽁 언 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편인이라 아이고 나는 편인격이야. 나는 공부 자격증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월지가 항상 이 축이 돼 있고 옆에 수가 있고 물이 축축해. 그러면은 이 인성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왜? 내가 초년 중년까지는 어때요? 아주 힘들어요. 환경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왜? 그래서 내가 월지의 진술충미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 환경이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옆에 지금 뭐 물이 잔뜩 한단 말이야. 이것은 격을 잡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여 개수가 투간이 되어 있으면은 뭐예요? 이것은 식신격이나 또 여기 상관이죠. 상관격, 식상격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토가 있다, 기축이다. 예를 들어서 월주가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거의 편인격이라고 하는데 편인, 정인 같이 혼잡돼 있죠. 그럼 혼잡되면 편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